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오늘 28번째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 이렇게 이제 기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메인 스피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다. 6시에 지금 광주에서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눈이 좀 밝으시죠. 저희가 원래 아시지만 저희 세미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매월 셋째 주 저희가 원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세 번째 항상 하는 원칙인데요. 아시겠지만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상해에서 화장품 뷰티 박람회 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그 행사 끝나고 또 이제 하시고 한국에서 한 160개 기업들이 갔다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박람회다 보니 국내에 있는 많은 브랜드, 화장 브랜드들이 다 상해로 총 출동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상해로 다 달려가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여러분한테 미션을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셋째 주 못하고 대표님을 여기서 잡은 게 저희가 잠시였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오셨고요. 근데 최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3개국을 다 하신다 그죠? 광동으로 홍콩에서 공부를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영어 뭐 중국어 머리가 많은 맨더린이나 캔토니스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간단히 좀 뭐 설명을 드리면 배용기업에도 롯데 계셨고요. 그다음에 에드차이나 신농미디에서 대표이사도 하셨고요. 2005년부터 10년 전부터 내죠. 북경 그 ABCS 미샤 화장품 중국 법인점 대표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미샤에 대한 성공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게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잠시 후에 3부 시간에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 주시면 강의를 더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선입니다. 소장님께서 오늘 발표 주제를 미샤의 성공 DNA를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성공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제목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좋은 모임 자리가 있는지 몰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갑자기 네, 그거 쓰셔야 돼요. 네. 그거는 카메라에만 써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되게 급하게 하고 약간 정신이 없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한 행사가 어저께 중국 광주에서 있었어요. 그 행사가 저녁 한 11시쯤 끝났었기 때문에 오늘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준비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는 한 4차례 정도의 세미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미샤의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화장품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요 포인트만 잡아서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 미샤가 중국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3가지 시간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국 화장품 시장의 발전 추세를 보면 먼저 시장의 규모를 보면 2012년도에 아시아 전체 시장이 35%,
한국의 5배 정도 되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연평균 12%로 지속 성장을 해서 5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런 큰 시장이고요.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는 스킨케어가 40% 정도, 그리고 헤어케어가 한 10%, 그 다음에 구강, 치약 이런 종류죠. 그게 한 7, 9%, 그리고 이제 색조가 8%, 이런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참조하는 자료들은 이제 유로 모니터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중국이 워낙 그 기관별로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잡으시는 데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성장으로 보면은 그 남성과 그다음에 어린이 일용품, 화장품 시장이 비록 전체의 한 4% 정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4, 5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9일에서 21일 동안 있었던 그 상해 미용 박람회에서도 그 남성과 그다음에 어린이 일용품, 화장품이 별도 부스 그리고 전시관으로 어떤 전시관을 꾸밀 정도로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유통 변화를 보면 2008년도만 해도 그 백화점이라는 전통시장이 전체 31.8%를 차지했는데 2013년이 되면 그러니까 45%를 차지했었던 백화점 시장이 2013년도가 되면 31.8%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반면에 2008년도에 0.5%에 불과했었던 온라인 시장이 2013년도가 되면 15.5%, 그 백화점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상당히 커다란 그런 시장 유통으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장은 상당히 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상당히 그 성장의 속도와 그 다음에 그 시장의 규모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또 특별히 모바일 시장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중국의 온라인을 하면 이제 타오바오가 있고 그다음 티엠마오, 티몰이죠. 그리고 이제 B2C라고 해서 티메이, 진동, 이하오디엔, 웨이빙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중국 전체의 그 2012년도 온라인 시장이 하루의 거래액이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2013년도에 저희 옥션하고 G마켓이 합쳐서 하루 거래액이 한 268억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20배 이상이 큰 시장이죠. 그러한 온라인 중에서 특히 타오바오가 58%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2C인 티몰이 15% 정도를 차지해서 타오바오와 티몰이 68% 정도를 4천억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한 큰 시장입니다. 저희가 그 화장품 시장 추이를 볼 때에 보통 이제 티엠마오의 그 데이터를 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타오바오는 C2C고 그 다음에 티엠마오는 티몰이라고 해서 원래 타오바오 안에 많은 C2C 개인들이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올렸는데 제품들이 밀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다 보니까 알리바바에서 소건서를 갖거나 브랜드만이 들어와서 자기네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해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든 게 B2C입니다. 그게 TMO고 그 다음에 티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의 어떤 화장품의 어떤 시장의 추이를 이런 걸 볼 때는 보통 이제 티몰의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국에서 거의 대표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건 2013년도의 데이터인데요. 그 스킨케어 가운데서는 시트 마스크가 거의 전체의 14.04% 정도의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색조 같은 경우에는 비비크림이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그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사들을 많이 보시더라도 뭐 그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무슨 그 연구원들을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이제 뭐 모셔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기업을 인수하려고 적극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기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2010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만 해도 그 중국의 그 전체 화장품 기업의 10위가 전부 다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로컬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공장도 설립하고 또 그중에 R&D 투자나 그리고 또 그들이 한국이나 또 외국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상당히 커다란 자금력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에서 중국이란 뭐 로레알의 가르니에라든가 미국의 레블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이미 퇴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 시장이 정말 만만하지 않구나. 어떤 한국 기업한테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그 로컬 기업의 성장은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TMR에서 훨씬 더 그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4년 1사분기, 3분기, 3사분기에 그 전체 22순위의 분기별 22순위의 브랜드들입니다. 그 거의 1위에서 20위까지가 로레알의 올레이, 그다음 로레알을 빼고는 전부 다 중국의 로컬 브랜드고요. 2015년도 올해 1사분기하고 그다음에 2사분기는 이제 4월하고 5월 정도까지밖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뭐 로컬 브랜드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 뭐 선망하고 있는 거는 변동이 없는데 브랜드를 좀 보게 되면요. 2014년도 1, 2, 3, 4분기에 보면은 이제 1위와 2위가 바이추얼링, 레이프바오라는 거고요. 바이추얼링은 이제 그 중국의 국모가 외국에 갔을 때 이제 선물을 했다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1사분기를 보시면 그 13위에 한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그 브랜드가 2사분기에 가게 되면은 10위.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에 가게 되면은 어디쯤 있죠? 5위. 예.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이게 2015년도 1사분기, 2사분기를 오게 되면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한수고 2위가 바이추얼링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한수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빨리 중국 시장에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좀 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대학 타오바오의 매출 데이터인데 이건 이제 타오바오와 티모를 전부 합친 그런 이제 매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1월 그리고 2월, 3월, 4월 이렇게 월별 데이터입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뭐 그 여기에 타오바오의 매출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요. 중국의 어떤 위생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어떤 요크나 그다음 어떤 밀수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국에서
판매된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헤라가 아직 그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보면은 올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후진국이가.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들도 보면 뭐 브랜드들이 지정해서 팔고 있는 가격하고 상당한 가격차가 나는 가격으로 사실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저희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어떤 화장품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향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4개는 그 타버의 관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매출하고는 연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간 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그런 키워드고요. 이제 이게 1월, 그다음에 2월, 3월, 4월 보시면 사실은 뭐 기초의 경우에는 계속 시트 마스크가 관심 키워드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조 같은 경우는 비비크림이 계속 관심 키워드를 찾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좀 뭐 현재 면세점이나 뭐 시장에서 요크들이 뭘 사갔다 이런 거를 들으시면 좀 관련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제 대략 저희가 그